반갑습니다. 허니잼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테슬라의 자율주행 생태계를 뒤흔들 만한 기념비적인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벌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2등을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경쟁자와의 격차를 벌이고 절대적인 수준으로도 사람보다 안전한 수준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로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의 평가는 이러한 기술적 도약을 크게 인정하지 않으며 디커플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테슬라가 도달한 자율주행의 기술적 실체를 분석하고 왜 시장은 여전히 이 혁신에 냉소적인지, 그리고 과거의 혁신 사례를 통해 본 테슬라의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제 견해를 공유하겠습니다. 지난 18일 테슬라의 공식 계정 테슬라 로보택시는 휴스턴과 달라스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로보택시가 이 두 도시로 확장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이 두 도시에서 무감독 자율주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 로보택시의 전체 대수 역시 빠르게 올라가며 현재 600대를 돌파한 상황이고, 무감독 로보택시 역시 확인된 대수만 17대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무감독 로보택시의 숫자, 절대적인 숫자로 볼 때 17대의 무감독 로보택시 숫자는 그리 크지 않은 숫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테슬라가 신규 도시 두 곳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이 시작과 동시에 무감독 로보택시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무감독 로보택시를 충분히 많이 추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최대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지금 이 그래프가 최근 들어서 다시 가속도를 붙는 것 같지만 본격적인 확대가 시작되고 나면 이 0대에서 17대 역시 직선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결국 시장은 혹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고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야 뒤늦게 그때가 시그널이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명확한 증거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현재 보고 있는 내용이 정말 의미 있는 증거인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극소수입니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5년 전도 10년 전도 똑같은 일이 과거에도 반복되었습니다. 현재 테슬라 로보택시가 제공되고 있는 도시를 보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안전 드라이버와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텍사스에서는 오스틴, 달라스, 휴스턴 세 곳에서 무감독 로보택시 역시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라스베거스, 피닉스, 올랜도, 마이애미 등의 도시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플로리다 같은 경우 로보택시가 활약하기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올랜도 같은 경우 그 유명한 디즈니 월드가 존재하고,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 사실 거의 주 전체가 관광도시에 해당합니다. 마이애미도 말할 필요도 없고, 마이애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그 유명한 키 웨스트가 존재해서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물론 키 웨스트 같은 경우 마이애미에 속하지는 않지만 플로리다 관광의 대부분의 코스가 마이애미와 올랜도를 포함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로보택시가 이 도시에 확대될 때 그 파급력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 대부분은 지역 주민이 활용하지만 플로리다 같은 경우 미국 내에서도 여행을 오는 분들,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 투어를 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 도시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번 달라스 휴스턴에 확대되었던 로보택시가 무감독 로보택시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왜 안전 드라이버가 존재하느냐는 비판이 있었고, 또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되고 나니까 왜 무감독 로보택시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감독 로보택시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왜 다른 도시로 확대하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이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비판이 왜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지 않는가, 왜 수십 대, 수백 대가 아닌가 정도인데, 이 역시 시간 문제이며 더욱더 중요하게 해당 문제 역시 올해 안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해당 영상 역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도시의 로보택시에서 무감독 로보택시가 확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조나단님께서 정리해 주신
로보택시가 각 주별로 어떤 상황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텍사스가 다른 주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며 무감독 로보택시가 시작이 되었지만 텍사스를 제외하더라도 거의 미국 전역에서 테슬라는 착실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무감독 로보택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소이어님께서 공유해 주신 라스베가스에서 사이버캡이 확인된 이미지입니다. 앞서 살펴본 테이블에 네바다, 라스베이거스 역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해당 사이버캡 같은 경우 안전 요원이 탑승하고 있다라고 소이어님께서 추가로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 테슬라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이즈,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로이터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실상 로이터는 찌라시 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번에 네덜란드로 확대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영상, 더빙 영상으로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의 롤란트 샤프 씨가 테슬라 운전대에서 손을 뗀 채 암스테르담의 좁은 거리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네덜란드로부터 감독형 완전 자율주행 FSD 시스템에 대해 깜짝 승인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유럽 도시 거리에서는 최초의 사례로 대륙 전역의 자율주행에 가까운 차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지자들은 이를 획기적인 기술이자 일반 운전보다 안전하다고 보는 반면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자전거 이용자와 정치인들은 우려와 낙관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2019년 자율주행의 날 이후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거든요. 당시 일론이 이 기술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테슬라의 FSD 시스템은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도 조향, 제동, 가속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개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롤란트 샤프 씨는 차량이 먼저 경고를 보낸 뒤 비상등을 깜빡이며 서서히 멈춰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도로 대신 무릎 쪽을 너무 오랫동안 내려다본 직후에 일어난 반응입니다. 운전자가 집중력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죠? 아직 이곳에서 어려운 도로 상황을 겪거나 목격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를 추월하려는 자전거도 많고 정면이나 왼쪽에서 다가오는 자전거들도 아주 많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암스테르담에서 FSD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도시의 거리에는 자전거, 트램, 트럭 등이 뒤섞여 복잡한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자전거 연맹의 에스터 판 가르데런 회장은 네덜란드가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 큰 도전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덜 집중하면서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수많은 자전거 이용자가 있는 세계적으로 독특한 교통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네덜란드 자전거 이용자들의 특이한 행동 방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출시는 테슬라가 유럽 시장의 판매 둔화를 회복하기 위해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오는 5월에 이 기술의 승인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 로이터답게 객관적인 사실에 더해서 테슬라의 부정적인 의견을 추가합니다. 여기서 확인되었던 부정적인 사실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활용함으로써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실제 주행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회전하고 난 다음에 자전거 한 대가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운전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전거가 제어를 잃으며 차량 쪽으로 돌진합니다. 과연 여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운전자의 비율이 몇이나 될까? 해당 영상은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주행으로 진행되었음을 대시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운전하는 게 자전거에게 더 안전할까? 아니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더 안전할까? 그 답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증거 자료는 차고 넘치기도 합니다. 해당 질문에 답을 제공해주는 또 다른 네덜란드 주행 영상, 더빙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정말 비현실적이네요. 전체 화면 시각화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걸 절대 볼 수 없을 거예요. 오른쪽에서 자전거 타는 분이 오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이런 광경을 못 보죠. 이게 바로 하이라이트 장면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계속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운전해야 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그러니까 지금 직접 운전하시는 게 아니죠? 사고 날 뻔했네요. 누군가 부딪힐 뻔해서 그랬나 보네요. 지금 보면 사고 날 뻔했다라는 거는 앞서 살펴봤던 이 자전거의 주행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있어서 고개 운전을 하죠.
지금 직접 조작하고 계신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테슬라 모델 S가 스스로 운전하게 두고 있는 거예요. 아마 유럽 전체에서 가장 혼잡한 거리일 텐데 정말 말도 안 되네요.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프라하나 이탈리아에서도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사실 이 거리가 정말 유럽에서 가장 혼잡한 거리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충분히 혼잡하다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이렇게 혼잡하더라도 지금 버전 FSD만으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다른 기업의 자율주행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영상을 누가 촬영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상을 공유하는가입니다. 자율주행을 제공하는 회사와 어떤 프로모션 관계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율주행을 사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정도의 자율주행 능력의 증명 자료가 되는 일반인들이 제공하는 자율주행 영상을 보여주는 회사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이제는 객관적으로 정말 기본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명확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도 테슬라 자율주행을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상당히 흥미로운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스페인의 정부 부처 같은 경우 현재 테슬라의 FSD 시스템이 벌써 30대 테스트가 스페인에서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보고된 사고가 0건이다 라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네덜란드의 결정을 보고 시민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잠재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는 자율주행 차량이 유럽연합에서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럽연합에 속한 개별 국가에서 우리도 자율주행을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 수준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5월 5일 이와 관련된 첫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다가오는 5월 5일 진행되는 논의 같은 경우 유럽연합 전체 통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테슬라 찬님께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유럽 전체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을 시작할 수 있는 본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이 6월 30일이며 최종적인 통과가 확인되는 날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테슬라 자율주행의 성능을 확인하는 순간 벌써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유럽연합 전체에서 통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덜란드에 이어서 또 다른 개별 국가에서 FSD를 통과시키게 된다면 사실상 유럽 전체로 테슬라의 자율주행 확대는 막을 수 없는 흐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차량 운영 요원을 채용 중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곳이 대한민국 서울, 홍콩 구룡, 태국 방콕,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인도, 루마니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확대를 지금 또 준비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카메라만을 활용해서 스트리밍 3D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AI인 링봄 맵입니다. 테슬라 측에서 라이다 필요 없이 카메라만으로도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판이 존재했는지를 생각하면 이런 3D 재구성을 보게 되면 과거 테슬라에 반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카메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3, 4년 전에도 제가 정말 심각하게 욕을 많이 했던 차트입니다. 거의 듣보잡 수준에 달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초등학생 수준의 차트 하나를 들고 와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에서 가장 뒤처져 있다. 이게 3, 4년 전에 나왔던 말이고 이 차트를 앵무새처럼 말을 하는 자칭 전문가들이 넘쳐 흐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트를 제공하며 똑같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돌팔이인지는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이때와 지금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 확장이 불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반면 테슬라는 일반화가 가능한 자율주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과의 상호작용,
일반적인 코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엣지 케이스를 모아야 되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 그거 자체를 포기한 방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다는 뛰어난 수많은 자율주행들 벌써 다 사라졌죠. 이처럼 기술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를 보면은 아직까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주가인데 남들보다 기술의 방향성을 먼저 본다 하더라도 주가, 수익률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면 별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테슬라 상장 이후 지금까지 주가입니다. 그 첫 시작은 1, 2불에서 시작을 하였고 한번 높은 점프를 하고 난 다음에 10불, 20불대로 올라가며 그 다음 점프를 하고 난 다음에 200불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10배의 점프를 두 번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재미난 점은 이 점프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점프 직전까지도 테슬라는 망할 회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실제 이 당시에는 정말 망할 뻔하기도 했었죠. 자동차를 제대로 못 만들면 망하는 거였고 대량 생산을 못하면 망하는 거였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 과거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 어떤 기업보다 뛰어난 자율주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이때 점프를 탈 때와 앞으로 다시 다가올 10배 점프 난이도 면에서는 지금이 훨씬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노이즈가 반복되는 건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도 그랬으며 2020년도 내외에도 마찬가지였으며 다가오는 2026년, 2027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절대 다수의 사람은 어닝에 이 수치가 찍히기 전까지는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닝에 찍히고 난 다음에도 만에 하나 주가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도 기술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또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가가 다시 10배 점프하고 난 다음에 이때가 정말 기회였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게 무한히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 패턴이 반복되기까지 5에서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다 까먹어 버리고 다시 다람쥐 쳇바퀴를 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왔다 갔다 하는 몇 퍼센트, 몇십 퍼센트에 세상이 무너지거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게 주식시장이며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단기적인 폭등과 폭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게 또 주식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올바른 방향인가는 결국 본인이 곰곰이 투자해보고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명확합니다. 테슬라가 다시 한 번 더 10배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다만 그 중간 과정에서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함께하며 10배 주가 상승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본인의 투자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가 전 세계 전기차 채택률 및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 사실상 전기차를 사용하는 게 100%에 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25%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가지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용하지만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 자체가 테슬라 차량이 전기차 시장 안에서도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시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2026년 1분기인데 실제 판매량을 보게 되면 테슬라의 판매량은 7,400여 대인데 2등인 토요타 같은 경우 2,700여 대입니다. 거의 3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현재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이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자동차 제조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라든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고 이 전기차의 가장 핵심 시장인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시장인 노르웨이에서 다양한 전기차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안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파일을 가져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워낙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노르웨이에서 전기차 시장 안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낮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개별 기업과 비교해보면 그 격차가 아주 크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또 동시에 연간 판매량 변화를 보게 되면 테슬라 같은 경우 사실상 2배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순간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를 사는 것은 과거 자동차가 아닌 말을 사는 것과 똑같아지는 시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2026년 하반기에는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매번 기회를 주고 있지만 결국 그 기회를 가져가는 사람은 정말 그 기회를 가져갈 만한 자격을 갖춘 분들만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